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휴가나 떠나버리면 좋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얼어붙었고 시세도 불안불안하고 여러모로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피곤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3만 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3만 달러 위를 시원하게 뚫어주거나 안정적으로 지지받아주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지 않고 나름의 안정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언제까지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6월 10일에 인플레이션의 가늠자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한 차례 변동성 장세가 가능하고 연준의 FOMC 회의가 마무리되는 중순까지는 방향성이 모호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9월쯤 돼야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 랠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긍정적인 시그널들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9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랠리장이 펼쳐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치와 부응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 기술적인 분석들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거진 확인했다라는 내용들이어서 어쩌면 머지않아서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꽤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안전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토큰화 시스템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아주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런 와중에 여러 기대감을 안기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반등세는 여전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주변에 자리하면서 돌파 시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1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5월 6일 이후 정확히 한 달 동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의 극단적 공포 상태이고 그 수치가 또 10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6%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강력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첫 번째 월간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 시장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강세, 거시 경제 요인들은 약세, 온체인 활동은 중립, 이렇게 나타났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5월 한 달 동안 17%가 하락했고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성장이 침체할 거라는 신호에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테라 사태 역시 시장에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심리 상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먼저 무기한 선물이 현물 비트코인 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비싼 콘텐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만 무기한 선물과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특히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반면 1년 이상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65.7%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면서 장기 홀더들의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거시경제 상황도 안 좋고 단기 홀더들 공포에 질려있고 비트코인은 9주 연속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강력하기 때문에 강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굴론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약세장이 진정되고 가치 평가가 회복되면 암호화폐가 모든 다른 클래스를 능가할 것이다 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이 기간이 지나가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금과 미국 장기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크로 전략 투자자로 잘 알려진 린 알덴의 경우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이 철회되면 비트코인이 최고가 경신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연준이 금리 인상 등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철회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정책을 중심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되면 높은 변동성을 지닌 비트코인은 대폭 상승해서 최고가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더 내셔널의 경우에는 장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약세장 기간은 상승장 기간보다 짧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조정 시즌 때 비트코인은 80%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 지금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크라켄의 마케팅 책임자 단 헬드의 경우에는 위트 있는 멘트 하나를 날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일 때 사람들은 지금 너무 비싸,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3만 달러가 되면 비트코인 이제 죽었어, 좀 더 나중에 살래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서 이게 매번 사이클 때마다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랜C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G스코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제 막 바닥 그린존을 떠났다. 지난번 3번 이렇게 바닥을 친 뒤에 비트코인은 이후 엄청난 랠리를 선보였다. 과연 매크로가 이번에는 다를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늘상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분석가 크립토 로버 역시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의 29,000달러 구간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은 뒤에 급격한 랠리를 펼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이런 랠리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역시나 미국 연준의 정책 상황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6월 10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입니다. 현재 전년 대비 8.3%로 예측되어 있는데 이건 전달과 같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것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은 단기적인 후퇴를 경험할 것이고 만약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측치보다 더 좋게 나올 경우에는 안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0일 밤 9시 30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로스텍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셀스인데 이와 관련해서 로스텍의 전무이사 올렉 예브투셴코는 셀스는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며 안전한 거래를 제공한다. 러시아 국가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셀스는 10만 TPS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추후에 데이터 저장 시스템, 또 앱 생성 플랫폼, 디지털 여권 서비스 등의 솔루션을 구현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좀 따져볼 부분이 잔뜩 있는데 먼저 10만 TPS면 이게 초당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른 것에 해당합니다. 리플이 1500 TPS, 비자가 24000 TPS, 솔라나가 65000 TPS, 아발란체가 4500 TPS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도 엄청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은 탈중앙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게 또 중국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 BSN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앱 생성, 이건 탈중앙화 D앱들을 만들어서 나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여권 서비스는 DID까지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국가 주도의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느낄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BSN이 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일단 얘들이 지금 노리는 게 국경 간 송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 중국의 BSN처럼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까지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에서 독자적인 코인을 활용해서 이 국경 간 송금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닥 성공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민간 기업 플랫폼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브릿지 플랫폼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인 만큼, 만약에 러시아 국영 블록체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송금으로 결제한다, 이를 통해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진짜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위트 있게 한마디를 날렸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름 뼈있는 한마디를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초당 4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이 4천만 TPS를 구현하면 되는데, 겨우 10만 TPS 구현하려고 혼자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태이지만, 만약 진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아니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시장에 폭발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가장 시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슈와 이로 인한 금리 인상 리스크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번 달 중순 연준의 FOMC 회의가 마무리돼서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같이 다소 재미없고 답답한 장세가 펼쳐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